오늘은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압입니다. 기압은요, 이제 공기 기자에 압력 암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기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압은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니까 위에서 밑으로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기압과 비슷한 수압에 대해서 한번 느껴볼게요. 자, 수압에 대해서 느끼는 실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직접 제가 실험을 했던 장면입니다. 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캔을 갖다가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요, 물속에 집어넣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찌그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뜨겁게 가열을 한 캔을요,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꾸로. 그랬더니 어때요? 찌그러졌죠, 지금. 근데 찌그러진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인가요? 아니죠. 사방으로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방으로요. 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수압은요, 단순히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수압 역시 물이 누르는 힘이니까 위에서 밑으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사방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찌그러져요. 아까 전에 실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음료수 캔에요, 물을 약간 집어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요, 수증기가 이제 생기면서 물이 끓으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다 빼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공기는 거의 없고요, 수증기만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요, 수증기가 다시 뭐 합니까? 액화하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요,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물의 힘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걸 수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찌그러지는 방향이 어때요?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찌그러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밑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밑에서 위로도요. 자, 우리 이거 있죠? 해본 사람들 있어요. 물을 담고요, 종이를 얹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획 하고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쏟기고 있죠. 분명히 물이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이 안 쏟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누르고 있는데 뭐가 밑에서 위로 뭐가 누르고 있더라? 공기가 누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이 안 쏟기고 종이 하나만으로도 버티고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기압입니다. 그래서 기압의 방향은 사방으로 작용합니다. 숫자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작용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별거 아니지만요, 간단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압을 갖다가요, 과학적으로 최초로 측정한 사람, 과학적으로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리첼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토리첼리 부분은요, 정말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리첼리가 어떻게 답을 얘기해버렸네. 이게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수은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어떻게 기압을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토리첼리가요, 기압을 측정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까 전처럼 수조에 담긴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요, 시험관을 하나를 냅두고요, 시험관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아요. 물을 끝까지 담습니다. 물을 끝까지 담아요. 뒤집어 둡니다. 그러면요,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물론 사방으로 누르고 있지만 이 물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안에서 물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건데, 만약 공기가 누르는 힘이 더 크다면 이 물은 내려올까요? 못 내려올까요? 못 내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내려오는 힘이 더 크다면요, 내려오겠죠. 공기보다 힘이 더 세면. 근데 내려오다가 어때요? 공기하고의 힘이 같아져 버리면 그 상태에서 아마 멈출 거라 이거예요. 이 정도 누르는 게, 즉 이 정도 누르는 힘이 공기가 누르는 힘과 같다면, 공기가 누르는 힘은 물 이만큼이 누르는 힘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요. 이 방식으로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자, 실험을 갖다가 반복을 합니다. 잘 보세요. 물을 떠넣고요. 시험관을 거꾸로 세우고요. 물을 가득 채우는데 이제 손으로 막고 있어요. 밑바닥을. 그리고 나서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 손바닥에 걸 뗍니다. 만약 물이 더 무게가 크다면 내려오겠죠. 공기가 더 크면요. 못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못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그 얘기는 물의 양이 적은 건가? 그래서 시험관을 갖다가 이제 보다 더 긴 걸 사용합니다. 자, 여기선 예를 들면 1m짜리를 사용했다면요. 이제는요. 한 3m짜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3m짜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토리첼리가 실험한 이 시기는요. 거의 한 1700년도쯤이에요. 1700년도쯤. 1600년도쯤입니다. 자, 이제 3m짜리로 가득 물을 채웁니다. 이제는 물이 더 무겁겠지 토리첼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뗐더니만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 뭐가 더 무겁다? 아직도 공기가 누르는 게 더 무거운가 보구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 5m짜리를 내두는 거예요. 이제는 한 5m 됩니다. 그리고는요 역시나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 손을 뗐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안 내려오더라 이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토리첼리가 생각을 한 건 이겁니다. 아, 물이 좀 가벼운 거라서 그러니까 물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무엇을 쓰냐면요. 수은을 사용합니다. 왜냐면요. 수은은요. 일반적으로 물보다 몇 배 정도 무겁습니까? 11배 정도 무거워요. 11배에서 13배 가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유리관이 길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수은을 채우고 여기도 수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죠. 수은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수은을 가득 채운 시험관을 냅두고 1m짜리.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밑바닥을 막아놨다가 손을 뗍니다. 자, 만약에 수은의 무게가 더 크다면 수은이 공기의 힘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 내려오더라 이거야. 내려오면서 쭉 멈추더라 이겁니다. 멈췄어요. 아, 여기서 멈췄으니까 이만큼의 수은의 힘과 공기의 힘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이 높이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자, 이때 측정할 때는요 밑에서부터 재야 될까요? 아니면 수면에서 재야 될까요? 당연히 수면에서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까지의 높이를 쟀더니 평균 몇 번씩이나 반복을 했어요. 몇 번씩이나 반복을 했더니 약 몇 센치? 76cm더라 이거예요. 76cm.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반복해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더니 몇 cm에서 멈추더라? 76cm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은요 1기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1기압을 얼마라고 측정을 하냐면요 76cm인 수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HG가 뭐냐면요 수은의 원소기호입니다. 수은의 원소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소보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더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오겠죠. 수은이 더 무거울 테니까 더 내려옵니다. 높이는 그럼 76cm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는 게요 센티미터 단위면 좋겠는데 정말 조금 1mm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일명 밀리미터로 바꿔서요 760mm H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걸 갖다가 자신이 만든 기압의 단위로 환산을 시키는데요. 이것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요 1013 헥토, 헥토가요 접두어예요. 접두어. 그래서 헥토 파스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헥토 파스칼. 자, 그런데 처음에는 뭐 가지고 했어요? 물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러면 물로 했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수은은요
물보다 약 13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러면 76 곱하기 몇 배가 필요할까요? 13배의 물이 필요할 거라 이거예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10m의 물기둥이 나옵니다. 10m의 물기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한 이 1기압이라는 거. 일반적 이 기준이에요. 기준 기압입니다. ATM이라고도 불러요. 기준 기압인데요. 1기압.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요. 해수면에서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수면에서 측정한 이 1기압은요. 수은 기둥으로는 76cm Hg.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760mm Hg. 나중에 파스칼의 단위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이것은 약 물기둥으로는 약 10.3m. 보통 약 10m 해도 상관없어요. 10m의 물기둥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기압이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쓴 것은, 근데 단위가 하나만 상관없죠. 1번 76cm Hg, 2번 1300 헥토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위를 섞어서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환산시켜야겠죠. 이런 식의 시험 문제들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조금 덜 끝났어요. 토리첼리의 실험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파트입니다. 자, 토리첼리 실험에서요. 아까 전에 수은을 냅두고요. 맞죠?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수면까지의 높이였어요. 76cm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좀 빠져서요. 제대로 못 서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몇 cm가 나올까요? 자, 요 길이가 몇 cm가 나와야 됩니까? 76cm가 아닙니다. 수직한 높이가 몇 cm가 나오냐면 76cm가 나와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더라도요. 수면과의 수직한 높이가 7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누르는 힘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기울어져 있더라도 수직한 높이가 몇 cm가 나온다? 1기압일 때 76cm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엔요. 좀 가는 걸 사용했어요. 관을요. 그리고 한쪽은요. 굉장히 두꺼운 걸 사용했습니다. 가는 걸로 사용했더니 76cm가 나왔대요. 그럼 두꺼운 걸로 하면요. 더 많잖아요. 양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눌러서 더 내려가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76cm입니다. 이유는요. 그만큼 더 많이 누르긴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공기가 누르면서요. 밑에서 위로 누르는 면적도 어떻습니까? 넓죠. 똑같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건요. 기울어져도 수직한 높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굵기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굵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굵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것을 응용한 기압계, 이것을 이용해서 기압계를 만들었겠죠.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기압계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수은기압계입니다. 수은기압계. 자, 우리 수은기압계요. 역시나 제가 사진으로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수은기압계입니다. 요게 수은기압계인데요. 수은기압계는요, 아까 토리첼리의 실험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요 아래쪽 부분 있죠? 요 아래쪽 부분에 수은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요 높이가요, 약 1m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들면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측정은 됩니다. 기압에 따라서 바로바로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불편해요. 그럼 이걸 갖다 보완해야겠죠? 보완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 굉장히 작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자, 그러면 자, 계속 또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빠졌어요. 자, 그럼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리첼리의 실험을 응용해서 만든 게 수은기압계라고 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굉장히 정밀해요. 그런데 단점은요. 이동이 어렵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무겁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완해서 나온 게 무엇이라고요? 아네로이드 기압계입니다. 자,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빈 깡통을 하나 준비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빈 깡통을 준비하는데요. 이 빈 깡통에 바늘을 매달아 둡니다.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공기가 많이 누르면요. 깡통이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면서 바늘이 눌러지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 여기를 누르니까요.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바늘이요. 근데 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네로이드 기압계입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 그래서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장점. 휴대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 깡통의 수축을 이용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점은요. 정밀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밀한 측정이 안 되는 게 바로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단점이 됩니다. 단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자기기압계인데요. 자기기압계는요,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고 뭐고 딱히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측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압은요, 우리가 높은 산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의 기압이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아래쪽이 기압이 높을 거고요. 여기가 기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가면 갈수록요,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높이고요. 그리고 기압이 되면요. 당연히 높이가 높으면 기압은 낮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뒤쪽 하면서 글씨가 조금 엉망이었죠? 지금 태블릿 제가 고정해 놓은 게 아까 전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요.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잡고 한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부분은요. 기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기압에 따라서 무엇이 생기냐면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